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야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어, 우리 김해에 가면 소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어, 도마가 김해에서 김수로 왕을 만났고 김수로 왕을 통해 가지고 가야가 세워지게 되는데, 왜 그러면 도마가 김해에 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김해에 가보면 이 소도마을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소도마을이 있어요. 이 소도마을은 과연 뭐 하는 곳이냐? 후한서에서 보면 구급에 그 하나의 마을에 한 명씩 이렇게 두어서 하나님께 여기 신께 그랬는데,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소도라고 하는 이것을 세워가지고 큰 나무를 세웠는데,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이 말한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다라고 알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사람들을 잡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만이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지난 이 사만의 변환에 여기에 이러한 그 소도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빚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도둑질을 즐겨 했다.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많이 했다라고 빚고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소도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도마을은 지금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여기 팻말이 있고, 이런 공터가 있어요. 이렇게 공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정자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현재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못하고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6개의 알에서 6명의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제일 준수한 아이가 왕이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김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의 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말인데, 그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저 이서국에서 군사들과 함께 도망쳐 나온 뇌질청이가 이 가야 땅 김해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는 우리 지난번에 구지가 다시 말해 영대왕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은혜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금으로 된 알을 이걸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 뇌질청이가 바친 황금 덩어리 6개, 이것은 왜 가지고 왔느냐? 사실은 기마민족들의 휴대품이 금덩어리입니다. 기마민족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로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뇌질청이가 도망을 오면서 이 군사들과 함께 가지고 온 것이 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6개의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몽땅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세례 명이 김수로, 첫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김수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가지고 나라 이름을 가야 또는 대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 가야라고 하는 이름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투스 문양인데 김수로 왕 능에 가보면 바로 이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김수로 왕의 문양이 바로 물고기 문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지가의 원 제목은 영대왕가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이면서 노래가 영대왕가입니다. 근데 왜 이걸 구지가라고 했느냐면 일본 학자였던 오쿠라 신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향가를 다시 말하면 이두를 저질적인 문학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 문화는 전부 다 저질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이 구지가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 구지가 거북이 고기 맛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지난번에 우리 조세킴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다가 지나가셨는데 이게 성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 구지가는 그런 아주 저질적인 문학이다. 우리 민족은 이런 저질적인 문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지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건 뭐예요? 영대왕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 근데 이걸 저질적인 문학으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저질적인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도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학교에서 어린아이들한테 구지가 하고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알고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영대왕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야인은 도대체 누굴까? 예. 왜 도마가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도마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라고 하신 말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면 도마가 왔을 리가 없겠죠. 도마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야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역사를 다 잃어버렸죠. 역사를 아는 백성은 흥황해지지만 역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도저히 그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물론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흩어져 있든지 간에 그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땅이란도 있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역사를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국 이전의 역사는 다 지워져 버렸어요.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삼국 고려 신라 백제 이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그 이전은 아주 정말 감춰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미개한 나라 뭐 그런 원시적인 땅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삼국 이전에 있었던 우리 역사들을 조각조각 맞춰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되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삼국 이전에는 우리가 가까이 삼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민족, 한국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 삼한,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한국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한국이라고 불렀죠. 자, 후한수 동이열전에 가서 보면 여기 우리 한이라고 그러지, 한 나라에 세 종류의 나라가 있다. 첫째는 만, 진한, 변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말로 바꿔서 다른 여기 말이 계속 있는데 이거를 아까 그 한자는 좀 생략을 하고 한글로 된 거 번역한 거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은 세 종족이 있으니 첫 번째는 마한, 두 번째는 진한, 세 번째는 변한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 54개의 나라가 있으며 그 북쪽은 낭랑, 남쪽은 외와 연결되어 있다.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는데 12나라로 되어 있으며 그 북쪽엔 예맥과 접하여 있고 접하여 있다. 변진은 진안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나라가 있으며 그 남쪽은 외와 접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 78개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한 이 삼한에 대해서 이 삼한에 대한 실체도 완전하게 다 이렇게 발굴되었거나 발표하기가 아직은 미약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로 이제 마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마한에는 쉬운 4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중국 문헌에 나타나 있는 문헌에 쉬운 4개라고 있는데 일본 쪽에 가서 문헌을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나라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대 문서에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문서 나라들이 이름이 있는 걸 보면 쉬운 4개가 아니라 알려지지 아니하는 다른 여러 나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54개국, 쉬운 4개의 나라가 있다고 말한 것은 정말 하나의 나라냐 말해볼 때 그좀 뭐하죠? 족장들의 시대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마다 하나의 족장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마을들. 그래서 큰 마을은 약 10,000호 정도, 작은 마을은 몇천 정도, 뭐 이렇게 그런 마을들로 이루어졌고 한 지역이 한 나라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 마한 지역은 고조선에서 고구려, 부여, 백제로 이어져 가는 땅을 마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유물 가운데 청동기 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옥을 선호했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들이 그 기마민족이 이 안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한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에 전부 통합이 된 것이 백제 13대 왕이었던 285년, 375년, 근데 이때 백제에 다 통합이 되어서 마한 지역은 백제라고 하나가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변한이 있습니다. 가연 연맹이 거주한 지역을 변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12개의 소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 김해는 구야국이고요. 함안은 안야국, 고성은 고자국, 고령은 반노국. 이런 여러 12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변한과 진한은 언어와 유물의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변한과 마한은 약간의 갈등이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이라는 나라는 진 나라 사람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쪽 한반도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낙동강 동쪽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해 12개의 부족 연맹체로 또 되어 있어요. 진안도 12, 그 다음 변한도 12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거기 제일 중심이 이제 경주인데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6부족이 있었어요.
이씨, 최씨, 강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 이분들이 이제 6부족인데 사실은 이 이름은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원래는 성씨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임금님이 이제 성씨를 주셨는데 원래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유물이 여기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3세기 말까지 연맹체를 유지하고 이후에 가야가 신라와 병합이 됨으로써 이렇게 신라가 되어지는데 신라로도 하나가 되어지는데 마한과의 그 갈등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로 왕자와 상하 공주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상하 공주가 이제 산청 지역에 놀러 왔다가 다로 왕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안과 변안, 만이 서로 싸우게 될 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잘 유지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안과 변안은 거의 언어가 비슷하게 맞는 언어가 있었고 그렇게 특별히 뭐 통역을 세운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마한하고는 좀 언어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통역관을 세워서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언어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고 많은 같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어 소통이 조금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더 해야 되겠고 또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하시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해에는 12국이 있었는데 이서국, 사로국, 읍지벌국, 실직국, 압독국, 조문국, 간문국, 사월국, 무시산국, 거칠산국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이름들은 음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자로 이렇게 음차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불렀던 이름하고 여기에 기록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는 어떤 나라일까? 자, 마하는 대륙을 건너서 고조선을 일으키고 만주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고조선 사람들이었어요. 고조선이 멸망할 즈음에 부족별로 이동을 해서 한반도 서쪽 평야지대를 차지했고 그래서 중국 문헌엔 쉬운 4개 나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화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진나라를 일으켰고 그 진나라가 한 나라로 인하여 망하게 되자 그 진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서 건너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진한 땅입니다. 근데 이 진한 사람들이 한반도로 와보니까 벌써 누가 와 있어요? 마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먼저 타지했는데 너희들이 오면 어떡하냐? 너는 저쪽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경상도 지역, 저 강원도 지역으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갔고 서해안은 먼저 차지했던 마한 사람들 평야지대거든요.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변화는 원래 이 남방에서 배를 타고 해상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들 일부가 북방에서 내려온 진안과 마한 사람들이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변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해상 실크로드를 타고 와서 정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벌써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러한 그 해상 무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실크와 그다음에 금을 가져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우리 첫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과 변화는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마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한도 거기에 기마민족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마민족이 바로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아 홍수 이후에 욕단의 계열과 함께 동방으로 넘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과 후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넘어왔던 그런 사람들로 혼합된 것이 바로 고조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만을 이루게 되었고, 지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넘어온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변한 사람은 그 이전부터 와서 이 땅에서 상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물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유물, 그리고 문자, 그들의 풍속,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가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반 학자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뭐 얘기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뭐 기만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끝내고 말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들의 문자와 유물과 풍속들을 더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왜 왔을까 하는 의문을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유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릇은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그라스입니다. 로만 그라스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있는 건 가야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어떠세요? 양쪽이 똑같죠. 예, 모양과 방법이 다, 색깔이 지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출토, 이건 가야 출토. 예. 그리고 로만 그라스가 이스라엘 땅, 이 가야 땅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예, 이게 전부 로만 그라스인데, 이런 형태들이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런 것은 전에 그 KBS에서 이 그릇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고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리 세공업자들이 이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그릇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남대청에서 발견이 된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걸이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가야의 목걸이예요. 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목걸이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옛날 우리 주판알처럼 생겼죠. 이 목걸이들이 주판알처럼. 예, 이런 목걸이들이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이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쪽은 이스라엘 목걸이고, 여기 있는 것은 가야 목걸이입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주판알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네모진 것이나 여기 있는 것이나, 그래서 이스라엘 목걸이의 형태나 가야 목걸이의 형태가 대동소이하죠. 예,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토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토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 토기를 보세요. 가야 토기도 이와 비슷한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네모진 구멍, 이렇게 네모진 구멍,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위에 그릇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긴목 항아리입니다. 이게 이제 목이 이렇게 길라고 해서 긴목 항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도 좀 여러 모양이 나와 있는데,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것이 가야에서 나온 거예요. 가야 출도의 긴목 항아리입니다. 긴목 항아리.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닮았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긴 목 항아리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이게 무덤 안에 전시되어 있는 무덤 안에 있는 토기들입니다. 이 토기들이 이런 토기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토기들, 이 토기들하고 이 토기를 한번 보세요. 예, 가야 토기, 가야에서 나온 토기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토기들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그들이 만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토기가 그럼 북방에서 나오느냐, 중국 땅에서 나오느냐? 중국에는 이런 토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가야 지역에만 나오는 토기들이니까 이것을 보면 해상 루트를 통해서 무역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국화 문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양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문양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양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 국화 문양이에요. 이런 문양이 전에는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문양이 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나라 기와의 막에서 나온 건데 우리 문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화 문양. 그것은 일본 문양이 아니라 가야 문양이고 이 가야 문양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따온 문양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양을 보면 너무 정겹잖아요. 우리하고 좀 너무 닮은 게 많아가지고. 예. 우리 이제 한자, 이건 일본 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인데, 추라고 하는 말이요. 예. 요것이 촛대잖아요. 촛대. 촛불을 켰어요. 요런 형태도 있고. 근데 이걸 이렇게 형상화 시켜 보니까 이 왕이라는 글자에 촛불을 켜니까 주인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인 주자가 돼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촛대입니다. 7 촛대. 자, 7 촛대인데 요 촛대를 갖다가 형상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요것이 바로 이 주자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자에 촛불이 켜 있다. 근데 요 가지가 올라가니까 7 촛대가 되어졌다. 이거 놀랍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라와 가야 왕관이에요. 왕관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촛불이 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원형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원형은 이스라엘의 7 촛대에서부터 왔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원형은 이스라엘의 7 촛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메노라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와 신라의 왕관들이 여기 있는데 이런 문양들이죠. 이스라엘의 메노라하고 똑같은 그런 문양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 생명나무의 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나무의 생명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대한 굉장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문양마다 이런 생명나무를 그려놓습니다.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문양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어디든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난간이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게 생명나무의 문양들인데,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고사리 같죠? 고사리 문양, 고사리. 이게 생명나무의 문양들. 근데 여기도 이제 생명나무예요. 이게 생명나무 문양. 이런 것도 역시 고사리 문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문양이요 가야토기에도 이런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 가야토기인데
이 나무 문양을 이렇게 생명나무의 문양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요건 이스라엘의 무덤에 있는 좀 벽화예요. 여기에도 이런 물결 무늬가 만들어져 있고, 이게 또 물결 무늬이면서도 생명나무의 형상을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문양하고 이건 천마총에서 발견된 우리 말 모양이에요. 아까도 여기도 이스라엘도 말이죠. 백마. 여기도 천마총에도 백마가 있고 문양이 똑같아요. 요 물결 문양이면서 요 생명나무의 문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요 문양을 생명나무의 문양이라고 하지 않고 그 고사리 문양이다. 근데 요 고사리 문양이요. 여러분들 자세히 가서 살펴보면 비문 같은 비석 같은데 보면 이런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문양들이 대거 지금 발견되어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관은 가야의 어린 왕자가 썼던 관입니다. 근데 이 관은 이게 나무잖아요, 형태가.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대가야 왕관이. 이 생명나무의 모습이에요. 이건 아까 그 왕관의 모양이고, 이건 어린 왕자가 썼던 그런 문양인데, 생명나무 문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대가의 풀잎이나 꽃잎 모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가야 사람이나 화랑들이 머리에다 꽂고 다니는 요 장식이 있는데 요 장식도 역시 생명나무의 장식입니다. 네. 그렇죠? 왕관의 모양은 같죠? 네. 이게 생명나무의 장식입니다. 화랑도의 그 머리에다 있고 깃털을 꽂거나 이런 것들을 꽂고 이 가야 사람들의 장식품도 이것을 이 가슴에다 또는 모자에다 꽂고 다니면서 상당히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장식품들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것에서 지금 우물에서 물을 길러요. 물을 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같은 보이시죠? 네. 이스라엘 물장군이에요. 근데 가야에도 이게 있어요. 가야의 물장군이에요. 예, 가야. 예. 신라에도 이게 있어요. 신라에도. 예, 아까 그 문양하고 똑같은 물장군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건 조선시대 거예요. 조선시대. 근데 요즘에는 근래는 시골에도 있었죠. 시골에서도 거름통으로 만들어서 이걸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모습을 오랜 동안 내려온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 왕관이고, 네, 왕관인데 이 왕관의 이 모습도 우리 가야 왕관하고 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아주 중요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새 문양이에요. 새가 있어요. 여기는 지팡이.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굉장히 홀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새가 있어요. 왕관에 새가 있다는 거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새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가야에도 보니까 모든 장식품에 새가 등장을 해요. 새가 나와요. 굉장히 가야에도 새를 중요했으니까 이게 여기 있고, 우리나라에도 용 문화가 있는가 하면 봉황새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용 문화는 중국 문화고 우리는 새 문화입니다. 그래서 알 문화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봉황, 새를 상징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은 그럼 새는 어떤 새가 중요하냐? 우리는 비둘기 생각하죠? 근데요, 여기 보니까 오리가 있어요, 오리. 이스라엘에 오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왜 좋아했을지 저도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그 오리에 대한
이런 도자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가야는 가야 보세요. 가야에도 역시 오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가야의 오리입니다. 가야 오리, 가야 오리들이 가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솥대 있죠. 솥대 이 있는데 이게 소도의 표시가 솥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새가 무슨 새일까 봤더니 오리문에 오리예요. 오리. 여기도 보니까 오리 같잖아요. 일반 보통 새하고 다르잖아요. 예. 이건 1988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다 뭐 사가서 없어졌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것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도 오리 형태를 따고 있지 않나. 간단하게 만든 건데 예. 이 소떼는 사만시대의 소도 유풍으로서 솟아있는 대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전라도에서는 소주대, 함흥지방에서는 솔대, 황해도, 평안도에서는 소댁, 강원도에서는 솔대, 경상도 해안지방에서는 별신대 등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도라고 하는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표시가 바로 이 솥대입니다. 삼국지 보니까 소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마한, 변한, 진한 이 3안에서 매년 1, 2차에 걸쳐 각 읍별로 제주인 그러니까 제주 제사장이죠. 제주를 천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선별을 해가지고 특별한 장소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기도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소도라고도 하는데 소도의 명칭은 거리에 세우는 솥대의 음력으로 라는 설이 일반적이며 높은 터의 음력인 소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건 이제 일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하여 오더라도 그를 돌려보내거나 잡아갈 수가 없어 도둑이 성행하였다라고 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와 로마 이런 데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죠. 이건 니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 그릇 속에 타락한 형상이 나타나요. 그 타락한 형상이 그릇에 나타나는데 바로 뱀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뱀이 이스라엘이 모세의 뱀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모세의 뱀 깨뜨려 버리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뱀 신앙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뱀이나 그리고 갖가지 곤충, 동물들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문화가 이집트의 문화와 같은 것이죠. 이런 문화들이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갖가지의 이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양을 보겠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부족들,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멸망할 직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똑같이 가야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여러 토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족들, 이런 토들이 전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릇에 이제 뱀들이 나와요. 근데 가야에도 뱀이 나오는 거예요. 가야의 그릇들이 뱀이 나오고 깨구리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그릇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뱀 있잖아요. 깨구리도 있고, 하여튼 갖가지 이런 상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여기에도 보면 요렇게 있는 거, 요것이 뱀 대가리입니다. 이게 뱀. 뱀의 모습이에요. 뱀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뱀이 나오면서 망하듯이 가야도 역시 이런 뱀들이 나오면서 망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죠. 몸통에는 뱀 모양의 세로 장식띠가 있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망해요. 보세요. 여기도 뱀이 이렇게 그릇마다 나와요. 그릇마다 전부 다 여기 뱀. 그릇마다 뱀이 나와요. 그러면서 가야를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다. 최정고 서울법대 명예교수가 미래한국에서 17년도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중국의 카이퐁에도 유대인 회당과 집단이 거주했고 당나라와 교섭이 잦았던 신라에도 유대인들이 온 흔적이 있다. 학계에는 신라의 페르시아인, 아랍인 또 와서 살았다고 알려졌는데 페르시안 유대인, 아라비안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고조선 시대에 새겨진 와당 개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경주의 원성왕릉에 있는 망부석인데 바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사자상, 핵대상 없으다기는 사자상입니다. 사자상들이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문자가 있는 토판이 이건 이스라엘에서 나온 문자 토판입니다. 근데 이건 가야에서 나온 토판이에요. 가야에서 나온 이런 문자 토판이에요. 네, 이 가야 땅에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글자를 안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글자를 알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글자를 보기는 봤지만 그 글자를 인식하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흉내를 많이 냈어요. 흉내를 내서 이렇게 토기에다가 새겨놨는데 문장화시키거나 문자를 이렇게 제대로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우리 고대 신라 비인데 울진 봉평비와 냉수리 신라비예요. 1989년 3월에 경북 영일군 신광면 냉수리에서 발갈된 이상훈 씨에 의해서 발견된 비문인데 이 비문에 냉수리 신라비라고 얘기를 해서 국보 265회입니다. 이 여기에 보면 이 여기의 사람들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비문에 나와 있고,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도 우리 이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명상으로는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두산이라든지 소우자가 붙어 있는 산들이 지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민족이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소도가 있고 거의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도마의 발자취를 한번 보겠는데 남해에 가보면 대구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대구산성인데요. 이렇게 지금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성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답사를 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돌로다가 쌓여져 있고요. 여기 다듬어진 돌들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의 특이가 한 점이 이 성을 안에서 높아져야 되는데 높은 게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상한 성이에요.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는 언덕이 돼 있지만 안쪽으로는 하나도 자기 방어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성이 있을까? 일반 학자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우물이 하나 있어요. 이 우물이 지금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복원된 건 아닌데 이 우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점이 있죠. 우리나라 우물은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쌓고 물을 퍼올리게 돼 있는데 이건 들어가는 우물이에요. 들어가서 푸는 물이에요. 자, 이건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물하고 너무 흡사한 우물들이 우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2돌이 있어요. 지금 이 12돌이 이게 집을 진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집 짓고는 너무 좁아요. 요 밖에 있는 석축은 요걸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곳이고요. 12돌이 있는데 요 바로 밑에가 이제 요 밑에가 여기가 이제 우물이 있어요. 여기 우물이 있고 여기에 12돌이 있어요. 아마 도마가 여기 와서 엘리야처럼 12돌을 쌓아놓고 기도한 곳이 아니겠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이게 도마 마을이 있어요. 동도마 마을. 여기 도마라고 써 있죠. 요 바로 아래가 동도마 마을. 도마 마을이 서도마, 동도마, 도마 마을이 있어요. 도마 마을이 있어요. 예, 여기 도마 학교가 있어요. 도마 학교. 도마 어린이. 있죠? 예, 도마 어린이. 도마 학교가 있어요. 도마 행복교육. 도마 초등학교. 도마 초등학교. 이 도마 마을이 있어요. 예.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